오늘날의 시니어들에게 철학자들이 전하는 인생 지혜, 인생의 후반부를 향한 조용한 용기. 저녁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 우리는 문득 생각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이토록 빠르게 흘러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시니어 여러분, 당신은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계십니까? 어쩌면 뒤를 돌아보며 회한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앞을 내다보며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시간의 무게를 느끼며 나이가 들수록 그 무게는 더욱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의 가장 깊은 생각을 했던 철학자들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깊어짐이라고. 우리는 흔히 젊음을 찬양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시간과 경험 속에서만 얻어진다고. 당신이 겪어온 고통, 사랑, 상실, 기쁨,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 대본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니체, 세네카, 톨스토이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평생을 고민하며 얻은 지혜를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어려운 철학 용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당신의 일상 속에서 직접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로 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다루는 방법, 두려움을 마주하는 용기, 마음의 평정을 찾는 길,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결코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쌓아온 지혜를 꽃피우는 시간입니다. 이제 철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봅시다. 그들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샵샵 본론 한 장 쇼펜하우어의 방식으로 말하는 고통을 다루는 지혜. 샵샵샵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관주의는 단순한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려는 용기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라고.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통을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인생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어쩌면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냅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시니어들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의 답은 놀랍도록 실용적입니다. 고통을 줄이는 것, 욕망을 절제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입니다. 샵샵샵 욕망을 줄이는 지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하지만 그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시니어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이 욕망의 게임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남들의 시선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승진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토록 애썼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아침에 산책하며 느끼는 신선한 공기,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대화, 좋아하는 책을 읽는 여유. 이런 소박한 것들이 실은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입니다. 욕망을 줄이고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 가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샵샵샵 고통을 대하는 태도. 쇼펜하우어는 또한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통은 없앨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육체적 고통에 정신적 고통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식은 그래.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 통증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야. 이제는 몸을 더 아끼면서 살아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같은 통증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통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샵샵샵 외로움이라는 고통. 많은 시니어들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배우자를 잃은 분들,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 사는 분들, 건강 문제로 외출이 어려운 분들. 외로움은 현대 사회에서 시니어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흥미롭게도 고독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혼자 살았으며 고독 속에서 오히려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로 인한 고통입니다. 반면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고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글을 쓰고, 생각에 잠기는 것. 이런 활동들은 외로움을 고독으로, 고통을 성찰로 바꿔줍니다. 한 80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랐어요. 샵샵샵 마음의 평온을 찾는 법.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결국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는 아타락시아라는 그리스 철학의 개념을 중시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 고요한 평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예술과 명상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감상하거나, 자연을 바라보는 것. 이런 순간에 우리는 일상의 욕망과 고통에서 잠시 벗어납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음악은 우리를 순수한 관조의 상태로 이끌어준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혜로운 체념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 것. 이미 일어난 일을 후회하지 않는 것.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는 것. 셋째, 연민의 마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생명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연민은 우리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같은 인간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샵샵샵 실천으로서의 지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관념이 아닌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인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떻게 이 지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아프더라도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원하는 욕망이 생길 때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의 변화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울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주의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을 보여준 지혜로운 스승이었습니다. 샵샵 본론 2장 니체의 목소리로 말하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샵샵샵 영원 회귀와 아모르 파티. 프리드리히 니체는 19세기 후반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쇼펜하우어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니체는 삶을 긍정하라고, 운명을 사랑하라고 외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아모르 파티에멀 페이지, 즉 운명의입니다. 니체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같은 기쁨, 같은 고통, 같은 실수, 같은 성공이 무한히 되풀이된다면 이것을 영원회귀라고 합니다. 처음 이 질문을 들으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에게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도 많고, 고통도 많았던 인생을 다시 살아야 한다면 끔찍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진정으로 물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의 삶을 다시 살 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샵샵샵 지금부터 시작하는 삶. 많은 시니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늦었어. 내 인생은 이미 정해졌어.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니체는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이다. 니체는 초인벌맨시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슈퍼맨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극복하고 성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제의 자신을 넘어서려는 사람.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초인입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한 75세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70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그림을 배워요? 하지만 그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작은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나는 70살에 새로 태어났어요.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정신이 얼마나 살아있느냐, 당신이 얼마나 새로운 것에 열려있느냐입니다. 샵샵샵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은 니체 철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실패도 있었고, 상실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을 만들었다고. 그 모든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40대에 이혼을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떠났습니다. 처음 몇 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억눌렸던 자신의 욕구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이제 70대가 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진짜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끔찍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나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해요. 이것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일어난 일을 부정하지 않는 것, 후회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성장한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샵샵샵 순간을 빛나게 하라. 니체는 또한 현재를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고 했습니다. 시니어가 되면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는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지금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건강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자유로웠는데 라고.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하루를 빛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마신 커피의 향, 창밖의 나무, 손주의 웃음소리, 친구와의 전화 통화. 이런 순간들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삶의 예술입니다. 샵샵샵 고통마저 긍정하는 힘. 니체의 철학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은 고통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우리가 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시니어 여러분, 당신은 이미 많은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들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았다면 지금처럼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고통은 우리를 연마합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달구고 두드리듯이 인생의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물론 그 과정은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깊은 사람이 됩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을 저주하지 마세요. 대신 생각해 보세요.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아마도 그것은 당신에게 몸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건강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라고, 한계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샵샵샵 춤추는 별이 되라.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 안에 혼돈을 품고 있는 자만이 춤추는 별을 낳을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는 모순과 혼란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의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 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간극. 이런 혼돈을 부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술 작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작품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루를 사는 것,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작은 기쁨을 찾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창조 행위입니다. 한 82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창조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작가예요. 매일 새로운 페이지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예술가로서의 삶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세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창조자가 되세요. 샵샵샵 다시 사랑하는 법. 니체는 사랑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에 빠지지는 말라. 시니어가 되면 사랑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집착이 아닌 존중입니다. 소유가 아닌 자유입니다. 배우자와 오랜 세월을 함께 한 분들은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격렬한 감정이 아니라 조용하고 깊은 이해라는 것을.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는 것,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도 편안한 것, 상대의 작은 습관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잃은 분들, 혼자 사는 분들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특정한 대상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당신을 지나쳐 갈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들어옵니다. 무심하게 지나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세요. 작은 것들을. 아침의 햇살, 새소리, 맛있는 음식, 좋은 책, 친절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샵샵샵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하라. 니체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삶을 긍정하라. 그것도 조건부 긍정이 아닙니다. 만약 이랬다면 좋았을 텐데, 저것만 바뀌면 행복할 텐데가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의 삶을 긍정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인 지구에서, 이 광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외로워도, 걱정이 있어도 당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예스 예스하고 말하라. 삶에, 운명에,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이 바로 생명력 넘치는 삶의 태도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증명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오로지 당신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니체가 당신에게 건네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지금 이 순간을 빛나게 만들라. 그리고 당신의 운명을, 당신의 인생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